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죠. 이 중 하나의 방법으로는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 4월부터 프랑스에서 기후 환경 위기 대응책의 일환으로 기차로 이동 가능한 국내 항공편 단거리 노선 일부를 중단키로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기차 거리로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으로의 항공기의 운항이 전면 금지된 건데요. 자, 이런 법률을 만든 것은 바로 항공기가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공기와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프랑스가 앞장서네요. 단거리 항공기 운항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이제 워낙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더 이렇게 이제 기후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 프랑스의 항공기 운항법은 원래 대통령 산하 기후위원회가 4시간 이하의 대체 직행 열차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기차로 4시간 가는 거리, 거기 안에 있는 항공편들 중단을 다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항공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2시간 30분으로 줄어든 것이죠. 예. 당시 이제 법률을 제안했던 프랑스 소비자협회는 열차는 저렴하다. 또 손실 시간도 비행기 비해서 40분 내로 크지 않다. 그리고 비행기는 승객 1인당 평균 77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은 기존의 사회 환경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의 건강 위기에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20년에 프랑스 행정부는 국내 노선 일부를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에어프랑스에게 약 9조 3,600억 원을 대출해 준 적이 있었고요. 에어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프랑스 국내 노선 수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예, 항공기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다라고 항의하면서 요트로 대서양 횡단했던 스웨덴 16살짜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19년이었죠. 예. 유엔에서 열렸던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그 스웨덴의 어린 환경운동가 툰베리죠. 예. 이 툰베리 양이 지구촌의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화장실도 없는 소형 요트로 2주일 걸리는 북대서양 횡단을 했죠. 당시 툰베리는 항공유나 유람선 등 배기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친환경 요트로 대서양을 횡단을 했는데요. 이 요트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패널, 또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하는 수중 터빈을 갖추고 있어서 자동 조타 장치 등 선내에 장착된 설비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요트이죠. 툰베리는 비행기를 타지 않음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기후위기가 실제적인 사안이라는 메시지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도 했는데요. 비행기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피케트 교수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항공기 좌석에 세금을 매기자 이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좌석에는 180유로, 이코노미 클래스의 좌석에는 20유로의 세금을 더 붙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만으로도 매년 1,500억 유로의 재원이 만들어지고 그 돈으로는 기후위기를 막는 자금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가장 탄소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게 유럽연합이라고 하는데 프랑스는 헌법에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명시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헌법 1조에 예. 기후변화, 환경보호 의무 명문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프랑스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 이런 조항입니다. 바로 이 조항인데 이게 국회 비준을 통과를 했죠. 프랑스 국회는 일명 기후와 회복력법이 논의 중으로 헌법적 선언을 넘어서 실제 관련 법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실제 관련 법안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드린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경우에는 국내선 비행기 운행을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이고요. 예. 이와 함께 프랑스 국회는 자전거 구매 보조 지원, 또 2040년까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의 기후 법안도 처리했고요. 시범적으로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 급식에서 무조건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의 새 법령을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2020년 6월에 350km 미만 항공권에 3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기차로 3시간 미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도 국내 단거리 항공편 운항 중단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최근 스웨덴 정부가 스웨덴에서 셋째로 큰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공항은 국내선 위주의 공항으로 2019년에 230만 명을 수송했던 공항이기도 합니다. 예. 스웨덴이 이 공항을 없애고 주택 부지로 다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인천, 김포, 제주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이 엄청난 적자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가덕도뿐만 아니라 뭐 새만금, 그다음에 제주의 이 공항을 짓겠다고 나서는데요. 사실 이런 건 경제적 효과는 상관없이 정말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 있는 이런 정책들이 기후변화 시대에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는 것보다는 기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단거리 항공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